상중시력 89관 성종 9년 2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력 89관 성종 9년 2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내관 조진과 조서 양순경을 창원군 이성의 집에 보내어 묻기를 전일의 경이 성정색 안준경에게 매우 억울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나도 의심이 있어 어제 경의 노비에게 친히 물었더니 말을 같이 하여 승복하였는데 간악한 노비가 주인을 무호함하고자 하여 그런 것인가? 또 흉한 짓을 한 환도의 모양과 장식도 각 사람마다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법사로 하여금 색출하게 해야 할 것이나 이제 다만 내 신을 보내니 그것을 속히 내놓으라. 또 고업제의 출처를 경이 굳게 숨기니 또한 어찌 신하로서의 도리이겠는가? 경은 바로 아래라 하니 성이 대답하기를 당초 3사의 추획할 때에 원만히 환도의 모양을 거짓으로 말하였으므로 다른 노비도 또한 거짓으로 성복했을 뿐입니다. 어찌 환도가 있겠습니까? 어제 친히 물으시기를 극진히 하셨는데 신에게 어찌 숨김이 있겠습니까? 또 고옥지라는 자는 전후에 보지 못한 바입니다. 원만히 이미 죽였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출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그대 원만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성종시력 89권 성종 9년 2월 2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성정색 안중경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시제로 인하여 집에 있었는데 이웃 동리 사람 말하기를 당초 3사에서 동리 사람을 공문할 때 여러 사람 가운데서 여자의 시체는 수안의 향리의 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안과 수원은 소리가 서로 비슷한데 분별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곧 조정의 관원을 두고 오래 나누어 보내어 추국하여 아래라 하고 또 경기 도사 윤간을 수원에 보내고 의군부 경력 김춘경을 수안에 보냈다. 시제는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를에 지내는 제사이다. 성종시력 89권 성종 9년 2월 2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학생 김우정과 기성군이 모반하고자 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향하였다고 무고한 주에는 율문에 의하면 참부대시하고 가산을 정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력 89권 성종 9년 2월 2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달에 영안도 원성의 장성을 쌓았는데 소유항에서 포항까지 43,808척이고 높이는 9척이었다. 또 유원진의 장성을 쌓았는데 소유항에서 즉포까지 8,522척이고 높이는 6척이었다. 성종시력 99권 성종 9년 3월 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력 99권 성종 9년 3월 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내래 만호 황효종이 정로의 기묘한 곳에서 몸소 수호하지 않고 군관으로 하여금 대신 지키게 하고 또 군인을 많이 내어 수호하가 허술하게 하여 갑자기 적을 만나 군기와 하약을 빼앗긴 주와 돌산포 군관이 이 순손이 수호관으로서 마음대로 직소를 떠나 군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적을 만나 패배하게 한 죄와 돌산포 병방 진노 김극치가 만호의 명령을 조차 소장군인을 뽑아 사냥무리를 하게 하고 늙은 자만 머물러 두어 진수하게 하였다가 고립된 군사로 하여금 적을 만나게 한 죄와 백약산 봉수 감고 신명회가 호망을 조심해 하지 않아서 적선이 오는 것을 허리멍텅하게 알지 못한 죄는 모두 장 100대를 때린 뒤에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게 하되 신명회는 장 100대를 때려 2000리 이내 위에 나눠 충군하게 하소서. 또 돌산포만호 오흥무가 적변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즉시 몸소 가서 추격하여 체포하지 않은 죄와 내래 군관 여경이 수호선을 거느리고 돌산의 배와 더불어 길이 되어도 오지 않고 적변을 듣고도 즉시 와서 구원하지 아니하여 그 군대로 하여금 외롭게 홀로 적을 만나 패배하게 한 죄와
돌산, 수군, 이안산 등 24명과 내려진루, 박습 등 24명이 적을 만나 힘껏 싸우지 않고 스스로 서로 달아난 죄는 유리 각각 참대 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각각 1등을 감하여 장 100대를 때려서 범부에 충군하되 공을 세워서 스스로 속죄하도록 명하였다. 충군은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이다.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의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정군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인 수군이나 국경수비대에 충당되었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강거 효가 아래기를 조종지에게 지금 위장을 제수하였으나 조종지는 일찍이 전라도 수사가 되었을 때 본용의 사람을 사사로이 보내어 제주에서 말을 사하고 아우러 다른 진기한 물산과 함께 두 척의 배에 싣고 돌아오다가 표류 침몰하였으니 이것이 그 범람한 행위의 첫째이고 크게 군인을 내어 해도에서 사냥하다가 해적을 만나 사조로의 사망한 자가 많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문하지 않았으니 그 범람한 행위의 둘째이고 영중에 공장을 모아놓고 자기 사용의 기물을 많이 만들었으니 그의 범람한 행위의 셋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루 하나하나 들어 셀 수 없습니다. 전번에 내승에 제수하였을 때도 또한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재임되었으니 지금 위장을 임명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내승도 재임하였는데 하물 위장이겠습니까? 하고 심현은 아뢰기를 조종진은 본래 범람하다는 이름이 있으니 위장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강거연은 아뢰기를 평소에 어찌 조종지의 사람됨을 모르고 의망하였겠습니까? 모름지기 견책을 내리소서. 그렇게 한 뒤라야 정사를 조심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병조에서 어찌 남의 작은 허물을 다 알겠는가? 또 한때의 허물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내승은 여말선조의 궁중의 성녀를 맡아보던 내사 복시의 하급 관직이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유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등이 삼가들이니 근간에 서산에 거둥할 때에 거둥 때에 박리의 사람을 보아서 타위군을 삼겠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박리의 사람을 군사와 동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잡새꾼이라 일컬어 쓴 것은 다만 세조 때의 한때의 일일 뿐입니다. 박리의 사람들은 오로지 팔고 사는 일로 생업을 삼고 있어 하루라도 이가 잃게 되면 아침 저녁에 식비가 혹 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물며 집에 남정이 없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서 대신해야 하니 소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엾고 민망합니다. 청컨대 박리의 사람을 뽑아서 사역하는 일을 정지하여 그들이 생업에 안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봄철의 강물을 정지하였으므로 잠깐 열무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박리의 사람이 일찍이 사냥에 쫓아간 때도 있었는데 하루 동안 간다고 해서 제 식량을 이어갈 수 없는 고통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이 강창한다면 내 마땅히 그만두겠다 하였다. 지평 강그요가 아뢰기를 만약에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찌 반드시 박리의 사람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어째서 독대하느냐? 물어가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강그요가 다시 와서 또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춘추의 강문은 제왕의 큰 행사로서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산의 거둥은 춘추의 강무에 비할 만한 것이 아니며 각 위의 군사도 또한 부족하지 않으니 반드시 모두 박리의 사람을 뽑아서 짐승을 모으는 군사를 삼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의 일이라 하여 백성에게 해될 것이 없다고 하여 중지할 수 있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그것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충등의 강물을 이미 정지하였으므로 서산에서 사냥하여 열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박리의 사람을 아우러 초출하게 하였던 것이다. 지금 그대들이 이것을 말하니 마땅히 즉시 중지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성정실록 99권 성정 9년 3월 3일 얼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조중준은 일찍이 전라도 수사가 되었을 때 장죄를 범하였는데 그때 깊이 추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직을 청하였고 뒤에 내승이 되었는데 대간이 전의 일을 추론하여 파면하였습니다. 지금 위장을 제수하셨으나 위장은 진시로 조종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승을 할 수 없다면 위장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칙이 아뢰기를 조중주가 일찍이 상당 부원군 한 명의 군관이 되어 평안도에 갔었는데 한 명에는 조중지가 검구를 잘 탄다고 항상 가까이 하였는데 조중지가 한 명의 여기를 도발시켜서 간통하였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비록 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일이 아닌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울진포 만호 김규형과 여도만호 이웅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그대들이 부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웅이 대답하기를 신은 방어의 마음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여도는 전라도의 기묘한 땅인데 지금 외변이 있다. 그러니 만호의 임무는 선상 수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대는 마땅히 삼가 수비하기를 항상 적을 본 것처럼 하라 하였다. 성정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기형회를 훈련원에서 베풀고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 성정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율학 별제 김의경이 상서하기를 대전의 노비를 사고 파는 일은 관에 신고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사사로이 서로 사고 판 노비에 대하여는 처리할 조항이 없으므로 소송을 처리하는 관리가 모두 제 의사대로 처단합니다. 이 때문에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거짓 문건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하는 자가 잠옷 많고 또 율문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노비와 가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건대 신사년에 제정한 대전의 사사로이 매매한 노비와 가물은 논제한 뒤에 속공한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함부로 거짓을 자행하는 폐단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율문에 군관과 군사가 죄를 범하여 형률이 도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장 100대를 때린 뒤에 5등급의 도형을 모두 2000리 이내 위에 보내어 충군한다고 하였으나 조율할 때에 도죄의 등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장 100대를 때려 충군하게 하고 방면의 연한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전의 규정에는 충군에 해당하는 주의를 범한 자에게서 속준을 받을 때는 장 100대의 도 3년에 준한다고 하였고 신사년의 대전에는 군관과 군인이 도죄를 범하여 충군된 자는 도의 연한이 차면 방면한다고 하고 주위에 이르기를 도죄를 범하여 부처된 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군관과 군인이 도죄를 범하여 충군된 자를 종신토록 방면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신사년의 대전의 규정에 따라 도의연한이 이미 찬자는 석방하여 그 원억을 풀어주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것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무릇 노비를 매매할 때 관에 신고하라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나 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매매한 노비의 처리에 대하여 일찍 입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매매한 노비는 한결같이 신사년의 대전에 의하여 치죄한 뒤에 노비와 가물은 관에 몰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군관과 군인이 도죄를 범하여 충군된 자는 죄를 결정한 뒤에 2000리 이내의 위에 보내어 충군하게 하게 되고 모두 방면 연한이 없으므로 도죄를 범하여 충군된 자는 종신토록 방면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충군된 자에게 속전을 받을 때에는 장 100대의 도 3년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군인이 도죄를 범하여 충군된 자는 각각 범한 도죄의 연한에 따라 연한이 차면
즉시 석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서산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병부 소보 종무 승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양로 연날에 유생도 공개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이때를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생이 매우 많아 만약 다 공개한다면 반드시 번거롭고 어지러울 것이니 청컨대 골라 뽑아들여 괴양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유생이 비록 많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성균관의 유생뿐만 아니라 사학의 유생들도 마땅히 괴양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예문관에 이미 설치한 참회관인 봉교 이 하는 경영직을 겸임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김영견을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 부사로 삼고 최숙정을 통정대부 여주 목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최숙정은 옛사람의 시문을 잘 표절하여 일찍이 상서하여 이를 논하였는데 모두 대학연의의 칠원편론을 전사하였고 당시에 원시 체유가 아직 세상에 널리 전파되지 않았는데 홍문관의 월과에서 최숙정이 전부 원시의 표절을 범하여 수석을 차지하였다. 여우가 최숙정에게 말하기를 시를 지을 때 옛사람이 시를 보는가 하니 최숙정이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동료가 원시 체요를 가져다가 최숙정이 표절한 편을 가리키면서 웃으며 보이니 최숙정이 다른 것을 말하면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의 아우 최숙경도 역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행신하는 것이 그의 형과 비슷하였고 막내 아우는 일찍 요절하여 남이 아는 아이가 없었는데 최숙정이 일찍이 동문선의 편찬에 참여하였을 적에 작은 문집을 가지고 와서 서거정에게 아울러 뽑아주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죽은 아우의 유고입니다 하므로 서거정이 보니 모두 최숙정의 수단이었다. 전에 듣는 사람들이 이를 병되게 여기었다 하였다. 나쁜 놈. 표절이라.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친히 선잠제의 향축을 전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지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지인 세 번째 기사 상균관 사성 김계창 등 사민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지인 네 번째 기사 법성포 만호 최윤민과 녹도 만호 권형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그대는 무엇으로서 직책에 이바지하려는가 하니 최윤민 등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배를 견고하게 하고 병조를 정돈하면 적을 방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만호의 임무는 이 두 가지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대들은 가서 심력을 다하여라. 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허실을 규철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구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상언의 퇴장은 반드시 먼저 담당관에게서 받아야 하며 그런 뒤에 사헌부에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정류가 없는 자는 상언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상께서 그렇게 하면 막히고 가리워지는 근심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상달의 길을 넓힌 것은 매우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언한 일이 비록 긴절한 것이 아닐지라도 법에 정한 일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반드시 기한 안에 회개하여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있을 일을 결정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예법에 따라서 모든 상언하는 자는 반드시 차례로 퇴장을 받아서 먼저 본관을 경영한 후에 상언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무릇 상언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만이 아니고
역시 먼 곳에 사는 사람도 많다. 만약에 본관의 퇴장에 구애한다면 온통한 마음을 품은 자가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문제이겠는가. 옛날에 등문구를 설치하였던 것은 대개 민정을 쉽게 상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간절하지 않은 상언이라면 내 스스로 마땅히 장량하여 보류할 것이다 하였다. 퇴장은 소장을 반송하는 것이다. 성전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조사 권광과 부사 김순신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전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래기를 이제 장차 양로연에 다만 문신의 노인만을 참여시키고자 하나 문무가 본래 다른 길이 아니니 아마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양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겸하여 치도를 강론하고자 하므로 문신만을 참석하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무신이라고 하여 어찌 다 치도를 모르는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비록 문신과 무신이 아닐지라도 또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해서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치기 또 아뢰기를 새로 임명된 영흥 교수 박영소는 일찍이 청주 교수로 있을 때 석전제 뒤에 마포와 제반 등의 물품을 사사로이 자기 집에 가져갔기 때문에 유생이 고소한 바 되어 사무부에서 장안에 기록할 것을 청하였는데 단지 파직 카드로 명하였으니 지금 다시 사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 죄명을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이치기 또 아뢰기를 근자의 한사무는 군기시 첨정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승진되어 부중이 되었으며 정난소는 내자시 첨정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사성시 부중으로 승진되었고 유자하는 예문관 은교로서 강등하여 군기시 첨정에 제수되었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의정부 6조 환승부 공상시 3관에는 임기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임기가 없었는데 지금 모든 관사에 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뒤 섞여 비록 용렬한 자라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승진, 천임하는 것이 현능한 자와 차별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의정부 사인과 같은 것은 진실로 마땅히 선택하여 제수하고 성공한 관원과 같은 것은 비록 제득과 득이 없을지라도 모두 마땅히 상예의 대대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전할 때가 되면 성공 첩정의 천임이 도리어 사인의 위에 있게 되어 현능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대전에는 본래 승진시켜 수직하는 법이 없는데 지금은 임기가 만료되면 승진시켜 임명하니 그러므로는 사람의 됨됨이가 마땅한 자나 승진시켜 임명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다 평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방금 수령은 6기를 경과하게 이르러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였는데 서울의 각 관사에서 임기가 차면 승진하는 관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기가 찼는데도 등급을 띄어 승진, 천임하지 못한다면 전일에 애써 복무한 공로가 헛되게 버려지는 것이 된다 하였다. 이치기 아뢰기를 신은 유자한과 같이 일한 일이 없어서 그의 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원급자의 일찍이 경영관이 되었으니 어찌 한사문의 무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지금 유자는 강등 수직되고 한사문은 승진되었으니 대개 한사문은 한계의 아들이고 정난소는 정난종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사관 김자정은 아뢰기를 지금 바이오로 전체로서 사람을 내치고 올리는데 전체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체도 또한 공정하지 않은가 하였다. 김자정이 아뢰기를 전체의 공정은 전도에 적당한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만약 공평 정직한 사람을 얻어서 출적의 임무를 맡기게 된다면 전체는 저절로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측은 아뢰기를 신이 2조 정량이 되었을 때 구치관이 겸판서가 되었는데 임기 만료된 자가 많아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과거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구치관이 곧 다른
벼슬을 바꿔주려고 하니 그때 반박하는 논의가 많아 그 의논이 드디어 정리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임기 만료의 법은 그 폐해가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자를 뒤섞이게 만드니 청컨대 이조로 하여금 비록 임기가 찼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됨됨이가 마땅한 연유에야 성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이조에서 이 뜻을 알고 쓴다면 거의 잘 될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또한 듣고 보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왕안석이 그 처음에는 능한 것 같았으나 마침내는 소인이 되었으니 사람을 알기에 어려움이 이와 같다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왕안석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성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왕안석 같은 소인을 임용하여 법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만류의 패단이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처음에 어찌 왕안석의 간사함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평소는 성진시키지 아니하고 동일한 풍계의 벼슬에 서임한 말한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0일 MCN 첫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사람을 쓰는 길이 진실로 한 면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이유는 마땅히 현능한 자로 하여금 차례를 띄어 승진하게 하고 의지가 약한 자로 하여금 퇴축하게 한 연후에야 모든 관료가 각각이 그 직무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조종조 때에는 관직의 친서에 각기 차례와 도리가 있었고 당시에는 벼슬을 옮겨 갈 곳이 또한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구임의 법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 관사의 임기 만료된 자는 상례에 따라 모두 승진과 천임함으로 인원은 많고 골원은 적어서 어진이와 어질지 않은 자가 함께 길이 막히게 되어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다. 내가 매우 염려하건대 전형을 맡은 자가 어찌 장부에만 의거하여 동일한 관례로 시행해야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법에 마땅히 성사해야 할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사의 구임 관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즉시 평서하여 요행의 길을 막을 것이며 그 중에 현재가 특이하여 차례를 띄어 뽑아 쓸만한 자는 사유를 갖추어 취품해서 주의하여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천서는 벼슬을 옮겨 서임합니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0일 MCN 두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를 전일의 전지를 받으니 건자의 사족의 부녀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가 매우 많으며 출입하는 것을 막음이 없어 더러운 소문이 시끄럽게 들리니 건물로는 사족의 부녀가 중이 되는 것을 일제 금단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수춘군의 부인 정씨는 왕자군의 아내로서 죽은 남편의 신주를 돌보지 않고 삭발 출가하였으니 부녀의 절개와 행실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창건대 종부시로 하여금 추국하여 주의를 주고 머리를 길러서 환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창원군 이성이 고읍지를 죽인 것은 사적이 현저하고 여러 사람의 증거가 명백하니 사세가 덮어 가리울 수 없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신은 본래 고읍지라고 일컫는 여인을 알지 못하며 전후에도 여인을 살해한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 다만 삼임금과 삼진금이 각각 한 자루씩 있을 뿐이고 또 환도는 없습니다 합니다. 비록 되풀이하여 추궁에 따지었으나 지금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재단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증거에 의하여 조율하라 하였다가 다시 전제하기를 왕자를 유사로 하여금 조율하게 하는 일은 옛날에는 그 사례가 없다. 내가 진단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이것을 정성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정인지와 윤사흔이 의논하기를 율문의 교형 차명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조문이 있으니 조율은 면제하고 정부와 육조와 함께 의논하여 조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복주한 노비를 바꾸는 일은 타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속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선 한명의 심해 연자은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창원군 이성의 큰 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의 시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3사의 낭청이 왕명을 받들고 그 집에 이르니 창원군 성이 왕명을 거역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으니 그 죄의 첫째이고, 살인한 형적이 이미 드러나 성상께서 인견하고 침문할 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 죄의 둘째이며, 칼로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 포악한 행위를 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죄의 셋째이고, 그 흉악한 행위를 감행한 환도를 종들이 그 형체와 모양을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내간이 전교를 받들고 물을 때 굳이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그 죄의 넷째입니다. 장훈군 성이 비록 왕자이나 이 같은 큰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묘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성상께서 재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주한 노비는 특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보고 의정부 대관 6조 등의 관원을 불러서 의논에 아뢰게 하고 명하여 부처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1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창훈군 이성을 청간대 충청도 진천현에 부처하고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출입을 금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성이 고읍지를 살해한 일은 진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3사가 전교를 받들고 수색하는 것을 거역하고 그들을 들이지 않은 것과 또 흉악을 감행한 환도를 내놓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안치와 같지 않은가? 또 주식을 갖추어 공급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의 성행이 광망하여 만약 금방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것이니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1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장훈군 이성의 종 원만이 본주가 시키는 명령을 듣고 환도로 고읍지를 죽이고 석산이 새끼로 고읍지를 매단주는 각각 장 90대에 도우 2년에 차하고 동량산이 등이 고읍지의 시체를 성 밖에 던져둔 죄는 각각 장 60대에 도 1년에 처해야 하나 모두 4천이므로 장 100대를 때리고 여죄는 수속하여며, 홍옥형이 남의 사비 연금을 유인하여 장원군의 집에 준 죄는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하도록 전반의 전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시체를 살해한 정적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다가 뒤에 나타났으니 양인은 속천하고 전인과 본가의 노비는 극변 잔업의 관노비로 영속하고 종원만, 석산, 동량, 산이 등은 고읍지가 피살된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니 장 100대를 때린 뒤에 마땅히 극변 잔업의 종으로 용속하고 종 천금과 계집종 부합, 성금, 도질금, 잉질득, 잉읍덕, 무심은 모두 잔업의 노비로 영속하고 비부인, 양인, 석건은 속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원군의 반인인 학생 임중후와 김흥덕과 유모의 남편인 내자씨 종 박금동과 유모의 갑이 보로미는 장원군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복역하여 이를 도맡아 하였으며, 엄철생은 장원군의 집에 가나를 불어들이고 무리치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옥지를 살해한 뒤에 2번이나 진날하였으니 고옥지를 살해한 근본 원인을 본래부터 마땅히 알고 있을 터인데 이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으니 임중우와 김흥덕, 엄철생도 마땅히 속천해야 하고 박금음동과 보로미도 또한 잔업의 노비로 영속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원만과 석산, 동량, 산이, 강금과 계집종, 성금, 잉업덕, 부합, 도질금, 무심은 모두 극변의 잔업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석근은 선인에 종속시키며 홍옥형은 장을 때려 변원에 충군하게 하고 임중훈은 김흥덕, 엄철생, 박금은동, 보로미는 논지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인해 왕 대비의 탄일이었다. 임금이 내정에서 표리를 올리고 백관의 하례는 중지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의 집에 거동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보에게 먼저 자리에 나아가 앉으라고 명하고 임금은 발 없는 평상에 앉았다.
월산대군 이정과 덕원군 이서, 오산군 이주, 의성군 이채, 보승군 이하, 어천군 은천군 이찬, 영천군 이정, 사산군 이호, 정량군 이순, 옥산군 이제, 팔계군 이정, 운산군 이계, 환성군 이징, 영원군 이풍, 수안군 이당, 부림군 이식, 안강정 이양, 신푼도정 순, 울림도정 평성도정 위가 입시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수가한 제추와 병조 당상관 및 승지 주서 사관 등에게 보성군의 집 정자 가에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성정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대전 안에 무릇 장속을 호조와 의금부, 병조, 형조, 사헌부에 보내면 장속은 횡간을 작성할 때 율론과 녹사서리의 점심으로 지용하고, 만약 지방으로 이송하는 장속과 각도에서 처결하는 장속은 마땅히 본조의 처치에 청종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청와대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대전의 교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고, 다만 경상도의 장속은 배를 무역하여 외인의 물가로 지급하고, 양계의 장속은 곡식을 무역해서 군자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속은 작물과 속전을 말한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성종원에서의 묻기를 장훈군의 죄범이 가볍지 아니하니 마땅히 외방에 내쳐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왕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세조대왕의 친자에 오직 장훈군 형제만이 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외방에 방치한다는 것은 차마 마음에 참아할 수 없다. 하물며 장훈군은 생계가 매우 비난하니 만약에 집을 떠나 생업을 이른다면 그의 생생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니 우선 너그럽게 용납하여 계과 천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단가 하였다. 내가 자혼을 들으니 매우 마음이 슬프다.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저 법은 굽힐 수 없는 것이나 때로는 굽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우선 부처를 정지하고 집에 있게 하되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무례배들은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아무로 임금이 전교하기를 장훈군을 부처하지 말라. 대감과 정승 3사의 당상을 불러서 나의 뜻을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김계가와 쌀이기를 지금 성질을 들으니 신도 또한 석연합니다. 그러나 장원군 이성의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의지로서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이 한번 나가면 오직 시행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명령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비록 옳으나 다만 사세가 그렇지 못하다. 물러가 동료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강이와 쌀에기를 장훈군의 죄는 부처에 그칠 것이 아니나 다만 지친인 까닭에 특별히 말감에 따랐으니 이미 지나치게 가볍게 처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어찌 대비의 하교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명령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물러가 부중에서 의논하라 하였다. 이 세광이 다시 아뢰기를 부중에서 모두 말하기를 장원군의 죄가 크니 마땅히 크게 징계해야 하며 임금의 말씀이 이미 판결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고, 김계가 또 아뢰기를 상상께서 장원군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대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부처를 명하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집에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버이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상께서 어찌 이 대의를 가지고 다투지 않으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경연에서 내가 장차 면대하여 말하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정부시에 전지하기를 장훈군 이성은 죄를 범한 것이 사람을 살해야 했을 뿐 아니라 3사에 한가하였으며 환도를 굳이 숨기는 등의 일은 모두 예를 범하고 의를 해친 행위이므로 법이 용서할 수 없다. 마땅히 유사의 청에 따라 외방에 내쳐서 불경함을 징계할 것이나 지금 대왕 대비 하교를
봤더니 생각하건대 세조의 유체는 생존한 자가 몇 사람밖에 없는데 갑자기 멀리 내치는 것은 마음에 참 알 수 없으니 우선 마땅히 가르치고 경계하여 계과 천선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다. 자훈이 정령하여 내가 감히 어길 수 없어 법을 굽히고 언애를 펴서 권위에 합당하기를 바란다. 그를 외방으로 내치지 말고 다만 직천만 회수하고 집에 있게 하되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허물을 반성하게 하고 무례배는 엄중히 건방하여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의 5번째 기사. 전일에 중국 사람 왕감 등 남녀 모두 8명이 건주 야인에게 포로가 되고 정한 등 3명이 모련이의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영안도와 평안도의 제진이 와서 투항하였으므로 통사 유호양을 보내어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성종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14일에는 병자 첫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요지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자정 등이 상소하기를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길 뿐 쓰지 못한다면 그 선을 안다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악한 것을 미워할 뿐 제거하지 못한다면 악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들어서 꾸짖지 않는다면 허물을 들지 않은 것보다 낫지 못하며 남의 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못합니다. 혹 알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바랄 것이 있지만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법을 희롱하며 스스로 방자해질 것입니다. 징계하는 바가 같으면 기강이 무너져서 나라가 나라답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입니다. 지금 창원군 이승을 부처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는데도 곧 의지로 인하여 중지하시니 신등은 거기 의혹스럽습니다. 대비께서 이미 국정을 돌려주셨으니 한나라의 정령은 마땅히 전하에게서 나와야 하고 대비께서 관여해 들을 바가 아닙니다. 창성군 성의 주에 어건 종친에게 의논하고 공경에게 의논하고 대간에게 의논하고 좌우에게 의논하여서 의논한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한 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정상과 법을 참작하여 성상의 마음으로부터 재단하셔서 성명이 이미 내려졌는데 지금 다시 고치신다면 신등은 정령이 한결같지 않아 온 나라의 시민이 전하의 얕고 기품의 여뽐이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죄를 의논하는 처음에 어찌 창원군 성이 세조의 유체인 것을 몰랐으며 대비의 권에 하는 점을 몰랐겠습니까? 진실로 성의 죄가 심히 커서 사언으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을 내치는 것이 대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신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집에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버이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군신의 분수는 물러나게 할 수 없고 조정의 법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힘써 진술하여 되풀이에 진청하지 않으십니까? 대비께서 성모이시니 반드시 사천이라고 하여 국가 만세의 공법을 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성의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법을 굽혀서 언정을 펴는 것이 옳고 권위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신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전하의 일신이 종묘사직의 주인이 되는데 지금 창성군 성이 전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하의 총명을 속이고 있으니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종사에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조정이 준 것으로서 천하의 공기이니 친위로 하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법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일이 있다면 백성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옛나라의 선왕은 능히 신자는 법을 준수함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한 뒤에라야 그 법이 믿어지고 조정이 의지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도응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법관이 되었을 때 고수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체포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순이 천자라서 그의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고유를 위해서가 아니며 고유가 체포한 것은 법인 것입니다. 창원군 성이 전하에게 비록 존속이기는 하나 어찌 순의 고수에 대한 관계와 같겠습니까? 순이 아버지를 위하여 천하의 법을 사사로이 하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감히 창원군 성을 위하여 사사로이 하고자 하십니까? 고수가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도 순은 오히려 이렇게 할 터인데
하물며 장훈군 성은 이미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하고 또 왕명을 거역하였으니 천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신등은 불추하여 진실로 감히 고요로 자처하지 못하나 감히 대순과 같은 성군을 전하께 기대해 바라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사로운 언정을 따르지 마시고 대의로서 결단하여 장훈군 성을 외방에 두시어 공론을 쾌하게 하고 여정에 부응케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강 경준이 아뢰기를 장원군의 죄는 가비에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 도리어 중지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대비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상상께서 만약 조정의 법으로서 대비께 아뢰셨다면 어찌 들어주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장원군은 세조의 유체로서 나이가 어리고 또 어리석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마음에 자마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 지금 대비께서 몸이 편찮지 않으시다. 아마도 이 일로 하여 상심하여서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어찌 생각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이에 이르렀는가 하고 이어서 조위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였다. 영사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대비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법을 굽히어 언정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경준이 아뢰기를 이 효상은 의친입니다. 그런데 장원군이 길에서 만나자 말에서 내리게 하여 말머리 앞을 걸어가게 하여 욕부였습니다. 그의 광폐함은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큰 죄에 빠지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장량 박숙달은 아래기를 모든 일은 마땅히 미세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장훈군의 광망함을 지금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경준이 또 아래기를 장훈군 이승의 노비를 모조리 극변의 잔업에 영속시키라 하였습니다. 당초의 입법은 그러하나 노비가 자기 주인의 허물을 숨기는 것도 또한 아름다운 일이니 청건대 다만 공천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조우에게 물으니 김국광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원망과 동량 같은 자만 극변 잔업에 영속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노비는 다만 공천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자정 등과 사헌부집이 이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들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법을 잘 지키는 일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귀하고 친근하다 하여 흔들리지 않고 낮고 천하다고 하여 강행하지 않으며 오직 의로서 결단하여 한결같이 시행하고 두 가지로 처리하는 일이 없은 뒤에라야 악을 행하는 자가 징계되는 바가 있고 군신의 분수가 엄하며 상하의 뜻이 정하여질 것입니다. 창훈군 이성의 죄악은 법을 가지고 말하면 나라에 떳떳한 형법이 있는데도 특별히 지친인 까닭으로 하여 다만 외방에 내칠 것을 명하였을 뿐이니 이것 또한 법을 굽힌 것이었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기에 부족한데 지금 다시 성명을 회수하시니 신등은 분격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하의 돈목한 어지신 마음이 천성에서 나왔으니 장훈군 성을 사랑하심이 자성 대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군신의 대의를 사사로이 언해로서 피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대비의 하교를 받들어 조종만세의 법을 무너뜨리시니 신등은 거기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정령이 나오면 오직 시행할 뿐이고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하나의 호령을 내고 하나의 명령을 시행할 때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여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성명이 겨우 내렸는데 곧 이를 고치시니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는 도리가 매우 아닙니다. 신등은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 백성들이 취신할 바가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언정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범상한 사람의 심정은 작은 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큰 것에 경계함이 없게 됩니다. 창원군 성이 이에 이르게 된 것도 역시 점차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은 나이 어릴 때부터 기가 광폐하였고 전번에 충청도를 차례로 유람할 때 불의를 함부로 자행하여 가는 곳마다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때 이미 공의가 있었으나 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어 마침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데에서 징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벼슬만 빼앗고 경성에 있는 것을 허락하여
한다면 궁실과 처첩의 받음이 예전과 같을 것인데 무엇이 마음에 권고하여 징계하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것이나 나만은 죽여도 죄가 없고 왕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나 나만은 거역하여도 죄가 없다고 여기고 악을 키우며 개전하지 않아 마침내 큰 죄에 빠진다면 신등은 알 수 없거니와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백의 공숙을 의로서 처리하지 못하여 후세의 나무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사사로운 언쟁이 그를 해치기에 적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구구하게 감히 천위를 간범하면서 두 번, 세 번 되풀이하여 반드시 청하고야 말 것을 기필하는 것이 어찌 천하의 지친 하는 언쟁이 돈독함을 알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진실로 법이라는 것은 조종 만세의 법으로서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비께서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창원군 성은 바야흐로 강성하니 지금 외방에 내쳐서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계의가 천선하게 된다면 오히려 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를 개진하여 자성의 마음을 감호시켜서 사사로운 언정으로 법을 폐하지 않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백이 공숙을 의로 처리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정백은 정나라 임금이고 춘추시대 때 정나라 무공의 맏아들인 장공이며 공숙은 장공의 동무제인 공숙단인데 어머니인 무강이 공숙단을 편애하여 무리한 요청을 하였으나 정백이 대의로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방자한 행동을 하게 하여 불의를 저지르게 한 것을 말한다. 성전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외근부에 전지하기를 향화한 외인 김삼보라 사야문이 외에 중주 평무속과 이야기하기를 무술년 기해년 간에 조선이 장차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던 말을 로 선동하였다 하니 추국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동평간의 외객인의 방지기를 거듭 지낸 사람은 약간 외말을 알아서 몰래 무역을 감행하고 사기를 누설하여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그런 까닭에 아직 방지기를 지내지 않은 사람을 하여금 방지기를 시키되 각 관사의 노자를 윤번으로 정해서 보내도록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관리들이 법을 받드는 것이 능이해져서 그 폐가 외인에게 돌아갈 때에 방지기 노자들이 그 가인을 데리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문 밖까지 나가서 대접하는 자가 있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조짐이 자라서는 안 되니 이제부터는 법을 거듭 밝혀 거행하고 관리가 법대로 공행하지 않은 자는 제서 유의율로서 논죄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7일 김용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7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조호지 등 3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제주판관 박원희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백성을 다스릴 방법을 물으니 박원희가 아뢰기를 신은 형벌을 들고 세림을 가볍게 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고을이니 그대는 가서 조심하여 우리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8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강희명이 상소에 사직하기를 가만히 생각한데 전형의 임무는 옛부터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고 간사한 자가 정직한 자처럼 보이며 속은 돌 같으며 겉은 옥으로 보이고 양의 바탕에 범의 가죽을 쓴 자 등 만가지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옛부터 제왕이 스스로 전형을 맡지 않고 반드시 유사에 맡기는 것이 어찌 임금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진실로 사람을 고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당나라 우나라에는 도유로 천가는 법이 있었고 한나라 당나라에는 전선의 절차가 있어서 사람을 쓰는 법이 시대마다 각기 제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진이를 천진하고 불추한 자를 물리칠 뿐입니다.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군들 미천한 자를 밝게 드러내어서 인재를 선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문의는 우원한데 결점이 있고 무선은 탄솔한데 부족함이 있으며 무능과 속리들은 온갖 길로 추세가 달라서 각기 자기 능력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사를 집행하는 자가 할 바에 어두워서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여 인재의 재주를 다 쓰지 못하고 쓸지라도 사람을 다 쓰지 못하니 현능한 인재들이 밖에서 뜻을 펴지 못하게 하고 국사가 날로 쇠하여지게 되니 자신이 비록 무거운 견책을 받고 죽을지라도 오히려 죄가 남음이 있을 터인데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신은 젊어서 문무에 종사하여 세종 때의 과거의 말쓰게 급제하였으나 학식이 우몽하고 재지가 천박하여 하료급 관료를 돌아가며 지낸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다행히 세조의恩寵을 입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승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인이 군자의 지위에 있는 허물을 복속지화를 끼칠 것을 두려워했는데 계사년 2월에 특별히 신에게 병조 판서를 명하셨습니다. 병사는 유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누차 진정하여 현임의 해면을 빌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고 다시 20여 개월을 지났으나 병용과 방비에 다 승산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양부의 상으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에 있게 되어 진시로 분수에 맞음을 달게 여기었는데 상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되어 또 성상의 잘못하신恩寵을 입어 전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진실로 못나고 용렬하여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음을 알고 직임을 받은 처음에 여러 번 비천한 성의를 진술하여 무거운 임무를 풀어주시기를 빌었으나 또한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천청을 번독하는 것은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나 번수를 헤아리고 자신을 살펴볼 때 마침내 후회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천의를 두려워하고 감히 호소하지 못하고 함부로 요긴한 자리에 처하여 세월을 끌어서 누적되는 비방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큰 죄를 이룬 뒤에 비록 하늘을 우러러 호소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어리석은 생각을 아래와 같이 종목별로 열간에 뇌람을 빕니다. 1. 대저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본래 상례입니다. 큰 권병을 잡으면 누구인들 정치의 근본을 천명하게 하여 시종 한결같이 보존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삼가하고 중간에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면 모든 하는 일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니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병조판서가 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병을 잡은 지가 이미 30여 삭을 지났습니다. 무릇 이리 법도에 맞지 않고 덕망이 인심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을 신도 또한 스스로 압니다. 하물며 조정의 논의가 있음이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부자의 말씀을 보니 회가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해서 어긋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혹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진 마음이 일어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석 달은 천도가 조금 변하는 때이니 오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자는 공자의 문인 중에서도 아승으로 일컬었는데 오히려 석 달 이상을 인해서 어긋나지 않게 못하였으니 대개 사람의 마음을 놓는 기틀의 어려움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신과 같은 자가 무리하게 기요한 곳에 처해 있음이 이미 1년을 넘었음이겠습니까? 무사람의 말이 귀에 어지러우면 100가지 방법으로 공격하여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평이 분운합니다. 날마다 마음과 싸우고 있으니 어찌 능하여 이 세에 움직여지지 아니하여 엎드려짐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봉직하던 처음에는 매양 한 사람을 등용해도 반드시 적당한지 아닌지를 3번 생각한 뒤에 주의하며 오히려 틀 것만큼이라도 잘못 주의한다는 나무람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비록 노둔한 것을 민망히 여길지언정 마침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2달 뒤에 점차 관례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주의할 때 바늘의 명부를 비스듬히 흘겨보면서 이름을 불러 주의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른 보면 유능한 것 같으나 마침내는 나무라는 논평을 면치 못합니다. 신이 감히 큰 권병을 잡고 게으르거나 소홀히 할 생각을 품을 수야 있겠습니까? 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탓입니다. 신은 생각한데 큰 권병에는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심정은 매양 종국에는 잘못을 범합니다. 오직 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정자는 다만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처음에 잘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을 취하고
종말에 잘하는 자는 드물다는 것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옛부터 정사를 맡은 신하가 오래도록 총회 가운데 있으면서 죄책을 받지 않은 자는 1100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임무를 받은 자가 어찌 다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시로 큰 권병을 잡고 의심받기 쉬운 지위에 있어서 선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를 따르면 국정을 그르치고 천리를 따르면 인정을 뿌리쳐야 합니다. 인정과 천리를 아울러 행하여 어긋나지 않는 자를 구한다면 예부터 지금 이르까지 그러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만약 혹 제주가 임용할 만할지라도 몰래 자예의 생각을 품고 이 많은 중책을 교묘히 피한다면 진시로 신화된 자의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간혹 지혜가 한 벼슬의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제주가 중임을 감당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큰 권병을 탐내어 못내 탐내어 즉시 사임하지 못하고 날마다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조종을 탕란하게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신하된 자의 대절이겠습니까? 신은 자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적격인 재주가 아니면서 무리하게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엎드려 성자를 바랍니다. 성 1.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첨가하면 상등의 상을 받고 어진이를 막으면 형륙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전주에 쓰고 버림의 엄함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전후로 정사를 맡은 지 30여 개월 사이에 일찍이 한 사람의 어진이도 첨가하여 성체의 만분의 1이라도 보좌하지 못하고 다만 문부에 의지하여 성직을 상고하고 재직 연수에 오래고 가까운 것을 차례를 할뿐 마음속으로 비록 어진이를 알고 있을지라도 임기가 차지 않았다면 손을 흔들고다가 다시 중지하고 비록 용률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임기가 마침 만료되었으면 예에 따라 올려 제수하기를 물고기를 꼬챙이에 깨듯이 하고 비늘처럼 차례를 벌려 놓아 어진이와 어리석은 자가 함께 지체되는 걱정이 없지 않은 것이 진시로 그늘에 내리신 전지와 같습니다. 어찌 사람을 전형하여서는 좋은 법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법례가 이와 같아서 변통할 수 없습니다. 혹 변통하는 일이 있으면 행적이 사사로움을 행하는 것이 되어 신은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사추는 거백옥을 등용하지 못하자 오히려 시간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만 재주와 지혜가 용렬하여 직임에 충당하게 하지 못하고 무한한 모습으로 구차히 처해 있으니 신은 실로 낯이 두껍습니다. 엎드려 상자리를 바랍니다. 신은 감히 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천과 권세를 사퇴한다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세상의 여망을 지닌 인물이거나 전선의 묘수도 아닙니다. 다만 세조대왕의 외척 신하로서 여러 번 전왕의 직책을 맡았을 뿐 한치의 장점도 없습니다. 진실로 두렵건대 만세 뒤에 사책의 근거로 한 자가 비교해 보며 말하기를 아무개는 실로 용렬한 인물인데 어떻게 오래도록 요직에 있었는가? 당시의 논의가 하나로 합치지 않고 자신도 스스로 회피하지 못하고 시세도 또한 그를 배척하지 못하였던가 한다면 또한 성명한 소대의 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신은 진심으로 근심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상자를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천하의 큰 곳에서도 인재를 고르기는 어렵다. 한 나라 안에서 등용하는 사람 어찌 다 유능한 자이요 현명한 자라야 등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선하는 자의 잘못이 아니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도유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는 감탄사로 서경 요전의 요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정치를 의논할 때 쓴 말이다. 전하의 군신 간의 토론 심의를 뜻으로 쓰인다. 탄소로 너그럽고 대범합니다. 복속지화는 역경의 정괴에 소체의 발이 부러져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엎질러 버렸다라고 한 것인데 재상이 그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실패시킨다는 비유이다. 시간은 위나라 영공 때 거백옥은 현등한데도 등용되지 않았고 미자하는 불초한데도 임용하므로
사추가 여러 번 금백옥을 등용하고 미자를 내칠 것을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추가 임종의 아들에게 나는 살아서 금백옥을 선진하고 미자를 내치지 못하였으니 임금을 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것이다. 죽어도 마땅히 적당한 예로 처리될 수 없다. 그러니 시체를 북당에 두라 하였다. 영공이 조문가서 그 사실을 듣고 놀라며 내가 잘못하였다 하고 즉시 금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내쫓았다는 고사이다.